안녕하세요. IT 조선 취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류현정입니다. 2019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대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은 블록체인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일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탈중앙의 플랫폼이 되느냐. 블록체인 자체는 보안을 위해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또 핀테크를 위해서 탄생한 것도 아니라서 현재까지 제가 지켜본 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 일단 용도에 잘 안 맞아요. 따라서 보안 도구로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하이퍼레저.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자체도 기업들이 효용성을 찾다 보니 이제 보안성하고 연결을 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해킹하고는 관련이 없고 해킹 후에 디텍션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향후에 좀 거품이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보안하고 핀테크 각자 부분은 발달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블록체인이 기반돼야 되는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블록체인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는 좀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는 블록체인으로 왜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좀 안 나와 있는 부분 같아요. 개념 부분 놓고 보면 제가 블록체인에 또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상생 경제거든요.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남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내가 그 대가를 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제 전망은 향후 2, 3년간은 계속 이쪽 테마,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 테마, 그리고 보안 관련 테마로 블록체인이 덜먹거리겠지만 블록체인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화로 인한 효용을 블록체인으로 인한 효용처럼 호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실질적인 거는 저는 제도 개선이지, 예를 들면 뭐 환전이 필요 없는 돈이라든지 국제 송금을 더 빨리 하는 거는 제도 개선으로 기존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지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암호화폐의 원래 탄생 배경은 1983년도에 데이비드 차움이었고, 데이비드 차움의 암호는 익명이지만 슈도니머스예요. 원할 때는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금융이 실명이 안 됐을 때 피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탄생한 비트코인은 절대 익명성이에요. 따라서 어노니머스가 돼버린 거죠. 원할 때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되 원할 때에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슈도니머스 쪽은 앞으로도 볼 부분은 좀 있지만, 비트코인이 촉발한 어노니머스 부분은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의 통용성을 완전히 반하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측면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시장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더 커요. 채굴의 난이도가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7조 배나 올라가 있어요. 따라서 채굴을 해봐야 돈이 안 돼요. 그 다음 반감기가 오는 2020년 7월 6일 이전에 갈 거고, 이더리움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이런 좀 혼란이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익명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라져야 되고, 향후에 저희가 디지털화된 자산을 볼 때는 슈도니머스 쪽을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권 회사를 입사를 해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IT 회사 직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그 IT와 금융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혁신적인 IT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이 금융산업이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러한 노이즈가 많아졌고, 작년과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이러한 그 수많은 광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좀 꺼지면서 이렇게 올해 큰 폭의 가격의 하락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블록체인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굉장히 큰 변곡점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이 블록체인 산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큰 통폐합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단어만 들어갔어도 굉장히 업계라든지 그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효성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제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지금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계 내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실효성을 증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도태가 되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 하에서 정말로 이제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산업 내에서 굉장히 통폐합이 이제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좀 규제가 강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놓고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전통 그 이제 규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각 산업들이 이제 통폐합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탈중앙화를 이제 모토로 했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 탈중앙화된 이러한 블록체인 업계들이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은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대중들에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덕트들은 결국에 전통적인 그 중앙화된 그 IT 기업들에서 먼저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대중들의 이제 관심도 많이 꺼졌지만 정말로 이제 실력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홍규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가상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민을 잠깐 해보면 이거는 그냥 돈이 들어와서 숫자만큼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에 있는 가상화폐의 숫자를 그 총 들어온 돈으로 가상화폐 숫자로 나눠버리면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기대입니다. 정직하게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를 것 같아서 돈을 넣는 건데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거래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총액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거래를 얼마를 거기다 쓰고 싶었느냐에 대한 윌링네스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가격이 계속 지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이 시장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나 그런 것들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컴포넌트가 두 개예요. 가격과 거래. 그리고 기대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인다면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매우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깨졌다는 건 사실 가격 조작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가격 조작이나 거래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당연히 기대치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 상황이 2019년 상반기에는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슈가 터져준다거나 하지 않으면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규제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소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터지고 있는 데다가 가격 조작도 매우 쉬운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 ICO라는 자본 조달의 매개체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CO 시장이 뭐 이제 STO니 뭐 IO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스타트업의 거의 유일한 자본 조달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 그러다 보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깊이가 계속 얕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중에는 하지 않지만은 네. 기사로 잘 정리할 예정이시죠? 예, 그 좌담회에서 나눈 자세한 이야기는 1월 초에 저희 신년 기획으로 풀어낼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독자들께서 직접 와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끔 공개 좌담회를 좀 진행을 한번. 내년에 그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관련된 컨퍼런스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진행을 했고요. 꾸준히 업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대전망 비공개 자담회 내용은 기사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